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또 하나의 뉴스 중에 하나가 대장동 관련한 검찰이 1차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포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밖에 없었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자, 이와 관련된 포기 결정이 당연히 매뉴얼상으로도 그렇고 원칙상으로도 그렇고 또는 검찰 내부 수뇌진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 탄압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쟤네들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로 더 이상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수사받아야 돼, 새끼들이 무슨. 대장동으로 지금 이걸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이제 관련된 팩트를 명쾌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일 서울중앙지검이 유동규와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데요.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피고인 5명이 전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추가로 상고를 안 하는 데 따른 변화는 여기에서 추가 증거나 또는 새로운 죄목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가중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또는 피고인들에 대한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센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재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있는 재판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은 다 대장동 관련된 실무자들이고 대장동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지금 1차적인 형량 안에서 검찰이 약속한 형량보다 재판부에서 더 많은 형량을 처받았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재판부가 실제로 더 많이. 물론 선고를 때. 일부 이제 절반 정도로 깎인 남욱이나 일부 사람들 김만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검찰이 애초에 이 사람들을 회유했을 때 약속한 형량에 비하면 엄청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했었는데 그렇죠. 야, 이것들이 치사하게 네. 구형을 세게 때렸고 아니죠. 구형은 약하게 때렸는데 네. 재판부가 이 새끼 죄질이 나쁜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집행유예로 내려주거나 또는 1, 2년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악랄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구형이 나왔는데 4년으로 판결을 처맞았단 말이죠. 아니에요. 선고에서 유동규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고요. 김만배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 남욱은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유동규는 7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8년이 재판부가 보니까 안 되겠는데 8년. 8년. 그래서 애초에 얘네들이 회유를 당해가지고 이재명을 대장동하고 나눠 먹기를 했다라고 몰아붙였을 때의 논지는 이재명을 걸어주면 내가 니네들을 살려준다는 논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제대로 거기에 대한 증거 보강을 못했어요. 아니,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뇌물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재명이 뇌물을 먹은 그게 없잖아. 돈이 안 나오잖아, 아예. 돈도 안 나올 뿐더러
거기에 뇌물을 줬다고 하는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유동규 말도 안 장소라든지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 부분 검찰이 20명씩 붙어가지고 계속 해갖고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것들이나 각종 증인들, 아니, 그러니까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을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구가 안 맞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단순 경제범을 뇌물범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그냥 경제사범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2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피고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거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나는 단순하게 경제사범이다. 돈 벌어먹으려고 대장동 사업했고 검찰이 하라고 거짓말하고 강요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마치 뇌물을 먹은 것처럼 진술을 꺼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게 뒤진 거예요. 끝났지. 네. 항소를 하네 못하네 그 항소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사팀이 그만두네 만에 그거는 지들이 이 핑계 대고 도망가는 거고 그렇지. 2심이 들어가는 순간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의 증언을 다 갈아엎고 조작 검찰이 되는 거야. 조작을 하고 강요를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진짜 단순한 사업가입니다. 라고 증언을 바꿀 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수사받아야 돼, 지금. 검찰이 조작을 한 걸로 해갖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걸 다 날리게 된 수사팀을 비롯한 이 검사들의 우두머리 대가리가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아니겠어요? 윤석열 아니고서야 왜 검찰이 없는 사안을 갖고 500명 가까운 인력을 150명 넘는 인력을 처발라가지고 검찰 전체 숫자의 10% 가까운 숫자를 처발라갖고 500억이 넘는 돈을 써가면서 이거를 수사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 꺼내놓고 하겠다는 거냐고. 그래서 저쪽 애들은 그래요. 아니 재판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 했다는 거야.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관례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차라리 여기서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내들 내부에서 상고를 포기한 겁니다. 이 결정을 한 게 노만석이에요. 노만석. 그리고 생각해보면 검찰은 범죄자들한테 죄를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어.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그렇지. 박수 쳐야 되는 거잖아. 아이고 판사님이 우리의 어떤 증명을 좋게 보셔가지고 더 높게 쳐주셔가지고 더 높게 쳐주셨네요. 그리고 유동규를 감사합니다 해야지. 유동규를 8년이나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지금 제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유동규라는 거야. 유동규가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증언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남욱한테서 선례를 봤거든요. 남욱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일권 부장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네 배를 갈라서 내장을 싹 꺼내버릴 수도 있고 딱 환부만 잘라줄 수도 있어. 이게 뭐냐면 너 갖고 있는 거 일해온 거 그동안 뭐 변호사 혐의 니네 식구들 내가 다 날려버릴 수 있는데 네가 내 말만 들어주면 딱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로 해갖고 그만큼 추징금도 얼마 안 떼이고 약하게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라고 했다는 거죠. 이재명 나올 때까지 얘기한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자식들 사진을 들고 와갖고 야, 이 자식들이 네 자식들이 이거 안 볼 거야?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 있다. 내려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일 담당 검사랑 이야기를 해봐라. 완전 이 새끼는 진짜 조폭 양아치네.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 지랄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남욱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굳이 재판관이 누가 그랬어요? 실명 대봐요.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니까 실명 대봐요. 실명을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일권이가 그건 치료에 비유한 거다.
아니, 수사하는 과정이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과 같기 때문에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러면 환부만 도려내 지금 의사가 장기를 다 꺼내서 없애버리는 거는 어떤 의사가 그런 치료를 하냐고. 어?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고는 협박이잖아.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러한 재판 결정과 이러한 거를 만들어낸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확 가는 거예요. 어? 이분이 이진관 판사. 어? 한덕수를 하형시켜야 되니까 빨리 공소장을 바꿔! 나 11월에 끝낼 거야! 이 양반이 이 재판을 또 담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아. 이진관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은 기존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서 물어본다. 배를 가르겠다라고 발언한 검사가 선임 검사, 높은 검사라고 했다. 누군지에 대해서 진술을 안 하고 다음에 수사받을 때는 한다는 식으로 했다. 말해봐라. 단순한 증언이 아니고 기존 진술과 달라서 질문을 하는 거다. 그렇지. 너 이번에 진술 바꾸면 이제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빼도 박도 그렇지. 못하는 거야. 단순한 증언 아니다. 이제 앞으로 너 재판 수사를 받든 뭘 하든 이번에 네가 이 얘기 꺼내가면 이걸로 쭉 가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름을 끌어낸 거예요. 그럼 다 죽은 거예요. 제일 높은 놈이 직접 와가지고 피고한테 대해서 자기가 직접 신문할 그 레벨도 아닌 부장판사가 직접 와가지고 이따위로 협박질을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랑 같이 모든 얘기를 맞춰왔던 증언들을 비롯해갖고 오로지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한 온갖 거짓말로 전부 이 기소에 대한 일종의 증거를 만드는 유동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라고 하면 검찰이랑 거래한 내용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검찰은 자기에 대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유동규가 뭘 위해서 의리를 지키면서 이재명 관련돼서 거짓말 증언을 다음에도 계속 이어가겠냐고. 이미 증언에서 허술한 부분이 다 터져버렸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도 우리 사건 쟁점이다. 판결문을 보고 하고픈 이야기를 서면으로 내주면 다 읽어보겠다. 양이 많아도 좋다. 저희 재판부에 접수를 하면 읽어보겠다라고 남욱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재판관이, 판사가 뭔가 피고들이 억울한 심정을 해갖고 자료를 내고 주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진숙 관련돼서 우리 증거는 하나도 안 읽는 거야! 응? 아주 그냥 우리 걸 왜 안 읽는 거냐? 나 진짜 1심 판사님 언니 좋게 봤거든, 내가? 왜 좋게 봐요? 왜 좋게 봐? 난 안 아니, 좋게 봤는데. 나는 진짜 아니, 우리 알았어. 얘기를 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경청을 2심에도 하는 거 그랬어. 같길래. 똑같아. 20, 나는 기본적으로 안 믿어. 판사들을 믿지 않아. 그래서 이준관 판사가 지금 새롭게, 양심을 대변하는, 정의를 대변하는 판사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판사들도 경쟁적으로 이러한 판결들을 내려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대장동 재판은 정말 본만해질 겁니다. 문제는 이 사안에서 내부적인 내용을 다 배제해버린 상황에서 이게 정치 탄압이야, 정치적 압박이라고 한동훈과 국짐이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와 유동규의 유착을 몰랐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그냥 계속 무죄예요. 지금도 무죄지만 앞으로 가도 계속 무죄야. 근데 이거를 항소를 검찰이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애들이. 왜냐면 항소를 포기해버리면 현재 정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없는 도적된 증거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현재 검찰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런 조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이 여기에 관련돼갖고 법사위에서 문제를 삼겠다.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국정조사하자라고 그래. 했거든요.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그래? 그래, 한번 다 해보자. 네. 지금 네. 자,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항소 포기는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며 무분별한 상소와 무례한 수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을 조직적 항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도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간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도 정말 깐족거리니까. 네. 응. 그러면 좋다.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 설치 다 하자.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받을 거야? 아니, 꼭 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쟤들은. 검찰이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지금 막 항명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 노만석 때문이다 그러고 막 노반석 나가래 했잖아. 우리가 봤을 때, 야, 니들 다 같이 똥 묻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봉옥부터 시작해갖고 문제 있다라고 한 그 법무부 안에 그 5적이라고까지 말하기 그렇고 아무튼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으로 같이 해결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중앙지검장도 정진우잖아요. 네. 얘도 친윤 검찰이야. 근데 지금 뭐 의견이 다르다 이러면서 지금 옷 지는- 벗는다고 지는- 했거든. 쥐는 아니라고. 가라. 그냥 좀 도망가려고 내가 쓴 것 응. 같은데. 빨리 가라 그래. 응. 쥐들이 스스로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딜 몸에 도망가, 이 소금을 새끼야. 뿌린 채 불로 뛰어들고 있어요. 사람들 네. 어디서 이 새끼들이 도망가려고? 야, 이씨, 징계 받고 도망가 이러면서 징계 받고 얘기하는데. 깜빵 가야지. 어? 뭐 배를 가르거나 비늘을 벗길 필요도 없이 쥐들이 스스로 소금을 깜빵에 뿌리고 쳐놔야지. 기름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꿀잼 각입니다. 재판에서 이제 유동규가 이번 주부터 말 바꾸기 시작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 있었던 조작질했던 이낙연부터 한동훈, 윤석열 이놈들은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낙엽이 유튜브 시작했어. 5,000명이더라. 아니, 저기, 실시간 구독자가 아니고요. 총 구독자 5,000명이더라고요. 아무튼, 유튜브는 하세요. 잘했어. 그래. 유튜브는 뭐. 처음이지. 열심히 한번 던져봐봐. 한동훈도 네. 지금 유튜버고. 네. 이- 둘이 같이 이낙연도 합동으로 유튜버고. 콜라보 공연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백수보다 유튜버가 낫죠.